그때가 83년도, 84년도인가 아마 그때 한번 발굴 작업을 한번 한 걸로 나와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석조열의 자상이 현재 그 문화재청에 보물 370% 지정이 돼 있어서 울주군에서 이 자체를 간헐사지하고 석조열의 자상을 보호하기 위해 갖고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조열의 자상도 발굴을 할 때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6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960년도 초반에 이 주변에 뭐 과수원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요. 뭐 이렇게 이제 땅을 좀 개간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돌이 걸려서 이렇게 자꾸 찾아보니까 이게 일반 돌이 아니고 뭐 조각이 돼 있는 거라 가지고 보니까 석조열의 자상이 나와 가지고 그때 당시 발굴했는데 보니까 조형미라든지 조각 여러 가지 부분들 저 모양이나 석조열의 자상의 그 형태나 보면은 석굴암이 있는 불상하고 거의 유사하게 비슷해요. 만든 시기가 언제쯤이냐? 통일신라 시대의 후반기 때 한 900년도 요 정도 되면 지금부터 한 1100년 정도 요 정도에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이 발굴을 하면서 없어진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간에 보면은 중간에 연꽃 자대 이렇게 돼가 있는데 저 부분이 없어요. 저거를 이제 새롭게 가공을 해서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상 뒤에,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등 뒤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홀이 이렇게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 청동기 문화들 보면은, 조그마한 청동기 문화들 보면은 입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둥그런 게 있습니다. 뒤에. 광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광배를 끼워 넣고 맞추고 있는 부분인데, 그 광배도 지금은 못 찾았어요. 여기는 간헐사지 삼성각 건물입니다. 이 삼성각 현판은 울산 최초의 면지, 헌남지를 그 주도적으로 편찬했던 김재한 전 면장님이 쓰신 글씨입니다. 이 김재한 면장은 1975년에 그 역사적인 최초의 면지를 발행한 후에 10년 후에 이분은 글씨도 잘 쓰시고 또 글도 좋습니다. 1987년에 요 삼성각 현판을 썼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비는 김찬희 시은 송독비입니다. 저 김찬희라는 분은 화천마을 출신입니다. 이분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당북면 2대 면장 김교환입니다. 해방 직후에 조사된 자료에 보면 삼국면에 16명의 부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등억리가 6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그 김찬희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그의 아들 그 2대 면장을 지낸 김교환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언양중학교를 언리로 옮길 때도 상당한 많은 재물을 희사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1930년에 이 송독비를 세워줬습니다. 이곳은 갓들고개입니다. 여기서 갓이라고 하는 것은 울산말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자수정 동굴나라 건너편을 보면 넓은 들이 있는데 그 들을 갖다가 갓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고개가 시작돼서 삼남 읍사무소까지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이어지는 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이곳은 남정네나 안악네들은 그 나무를 해야 되니까 고개가 상당히 좀 가파릅니다. 안악네는 이고 남자들은 지고 손옷 달구지 끌고 이거 고생을 많이 해놓은 곳입니다. 이곳은 시선천 육거랑 합수거랑과 만나는 작괴천입니다. 옛날에는 작괴천이라고 부르지 않고 작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천정 건너편에 작천보라는 보가 있고 6.25 전쟁 그 인근에 중남초등학교 작천분교가 작전 한정막에 있는 자리에 작천분교가 있었습니다. 농바우입니다. 일명 장농바우라 크기도 하고 옷장바우라고도 합니다. 이 바위는 옛날에 신령스러운 할머니, 마고 할머니가 언양읍성을 축제할 때 이 바위를 이고
성돌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 왔는데 오다가 갑자기 소문을 들으니까 어저께 완공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장롱을 버려두고 갔다고 합니다. 이 장롱 바울을 1917년에 울주군에서 이 바위를 면사무소로 갖고 가기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니까 주민들은 절대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것은 구한 말에 살았던 송태관이 자기의 부친 송헌겸을 기리는 제실입니다. 송석환은 1904년에 상북면 양등리에서 태어나서 민속학자로 조선산악회 초대 회장으로 최연배 정인섭 등과 함께 그 사전을 만드는데 민속어 부분을 글자를 주의했습니다. 송석환은 형제가 세 사람이지만 첫째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일찍 죽고 딸은 농합니다. 집안이 완전히 폐락해서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송태관의 별장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위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사를 지내러 몇 번 왔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당대에 상당한 그 세력가였던 송태관이 지금 이런 상태로 이렇게 참혹하게 이 상태로 있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기는 송헌겸의 비석입니다. 송헌겸은 일제시대 전에 그 가천리 공안마을, 이 공안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안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아쉽게도 30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송태관이 그걸 아쉽게 생각해서 제실도 두 군데나 짓고 묘소도 이렇게 거창하게 멋지게 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의친왕이 두전을 쓰게 됩니다. 송태관의 위치가 그 정도 되니까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개전유후라고 이렇게 윗대를 개성하고 아래를 부유하게 한다. 이렇게 멋진 글씨로 썼습니다. 이곳은 뒷골들입니다.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뒷골인데 고장산 뒤쪽에 있는, 고장산 북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들이라 해서 뒷골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는 폐허가 되어가지고 형편이 없지만 과거에는 벼농사가 엄청 잘 됐답니다. 여기 땅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총각집에서는 그 신부 측에서는 선도 안 보고 이렇게 결혼시킬 정도로 상당한 인기가 있었고, 통도사 염해놓은 중도 이 땅 판다고 이야기를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계약하자고 쫓아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가 있습니다. 이 못은 장작골 큰 못이라고 합니다. 이 못은 1963년 이 못을 축조를 했습니다. 1963년은 계묘년 보리흉년이라고, 흉년의 대명사로 계묘년 보리흉년에 이 못을 축조를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벼락더미에 있었던 벼락바우가 엄청나게 너덜지대로 저걸 이제 끌고 와서 여기다가 막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임금을 안 주고 밀가루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 못을 일명 밀가리못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흉년인데도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나 더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밀가루라도 받을 수 있게 돼서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 주위에 와서 방을 얻어놓고 살면서 밀가루를 받기 위해서 작업을 했답니다. 남자들은 저 벼락더미에서 큰 바위나 돌덩이를 치고 나르고, 여자들은 이 둑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대기로 큰 통나무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걸 갖다 만개 작업이라고 합니다. 마치고 난 뒤에 중고식을 할 때 원양 중고등학교 악대부까지 여기에 초청을 해서 성황리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 옛날부터 고장산 또는 고장봉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산 한중턱에 큰 바위가 하나 지금 나무에 묻혀 있는데 범바우라고 합니다. 또는 호석바우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범들이 많이 살 때 동네 개를 자주 잡아가지고 저어서 먹었다 해가지고 호석바우라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전부 다 이야기되는 게
바위가 보이면 흉하니까 나무를 절대로 베지 말고 안 보이게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일종의 그 풍수의 비보 풍수입니다. 그 지금 장작굴 큰 못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이 들판을 들레벌이라고 합니다. 1963년에 이 저수지가 준공되고 난 후에 까거리 전부 논으로 변했습니다. 몇 년 후에 되니까 배 가수원을 하면은 그 수익이 많다 이래가지고 또 거의 다 이 들판이 또 배 가수원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가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얘는 공단지대로 변했습니다. 상점백회가 막 몇 번을 변했는지 모릅니다. 들레벌의 역사는 장작굴 큰 못이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사정은 이렇습니다.